네, 증시 오늘과는 2부도 이어서 함께 하시죠. 기자대담 저희 매겨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기자님도 한 주 동안 힘드셨죠? 그렇습니다. 이렇게 87년 이후로 이렇게 크게 낙폭이 있었던 적이 없다 보니까 네. 기사를 쓰려고 하면 더 떨어지고, 맞아요. 네, 쓰려고 하면 더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. 사실 저도 이럴 때는 계좌를 안 보고 싶은데 네. 방송이 마감 방송인 만큼 시장을 안 볼래 그렇습니다. 안 볼 네. 수가 없거든요.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 내내 웃지를 못했어요.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좀 시장 반등을 기원한 차원에서 네. 빨간 넥타이와 함께 이제 빨간 정장을 장대 네. 양봉을 뜻하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.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그럼 무엇을 봐야 될지 네. 이 공포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습니다. 할게요. 요즘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는 버스가 인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처음 들어봤습니다. 네. 이 인버스 ETF를 사신 분들만 막 네. 좋아하는 그런 시장인데 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엄청 컸거든요. 정확히 인버스 ETF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일단 먼저 인버스를 보면 뭐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다가 네. 방향을 틀었을 때 인버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증시로 놓고 봤을 때 ETF는 보통 상승 종목에 투자를 해서 더 네. 수익이 나면 이걸 이제 그 수익금으로 갖고 가잖아요. 근데 인버스라는 거는 거꾸로예요.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내가 수익을 갖고 가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인버스가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러면 떨어지는 그 기초 자산을 어떤 것으로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원유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 이걸 바탕으로 한 인버스 ETF들이 네.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는 폭락장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만 인버스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웃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특히 인버스 뒤에 2X가 붙으면요. 지수가 떨어질 때 네.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을 추종하는 또 여기에 2X를 붙은 ETF 상품의 수익이 엄청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코덱스 인버스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. 네. 한번 같이 봐볼게요. 아찔하게 오른 이 곡선 우와. 보이시나요? 이게 좀 천천히 올라간 게 아니라 3월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만큼 인버스가 오른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1월 20일로 보면 6,000원대였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9,000원대인 거니까 거의 그러면 50% 이상의 수익률이 나타난 거군요. 그런데 더 대박인 인버스가 있어요. 그러네요. 지금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는 5,000원대인데 지금 최근에는 12,000원대니까 이건 뭔가요? 이거는 100% 이상의 수익률이 지금 근 한 달 만에 난 거네. 두 달 만에 난 거네요. 네. 네. 2X가 붙었기 때문에 지수가 1% 떨어져도 2% 이상의 수익을 내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익을 2배로 추정할 수 있는 ETF 상품인데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다 보니까 원래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. 개인 투자자들. 그렇죠. 네.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인데 이들마저도 ETF를 사들이고 있다고요. 네,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이 ETF는 네. 사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나 주식처럼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금 봤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2X. 이것만 해도 지금 거래 대금이 1조 8,753억 원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게 3월 11일부터 17일 딱 일주일간이었거든요. 이런 거는 지난해 12월에 평균 거래 대금이 1,437억 원이었으니까 12배가 갑자기 오른 거죠. 12개요. 그리고 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것도 5,827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됐고요. 같은 기간 딱 일주일입니다. 또 코덱스 인버스 이것도 4,626억 원 이런 식으로 다른 인버스 ETF에도 하루 평균 수천억 원의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다.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난 12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의 3배에서 많게는 15배 가까이 늘어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인버스가 시장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네. 주요 수단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어렵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해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공매도가 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인버스를 공매도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. 네, 일단 공매도는 현재 한시적으로요. 금지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떨어질 것 같다.
아니면 지금 한국이나 아니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좀 떨어질 것 같다. 이렇게 더안 좋아질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대신에 그래서 인버스 ETF에 좀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인버스에 조금 더 강력하게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네, 뭐 요즘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네. 투자자들도 이 인버스 ETF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네.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야 시장 하락을 계속 추구하는 거 아니야? 베팅하는 네. 거 아니야? 좀 네.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원래 위험 자산인 지수가 빠지면 안전 자산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맞습니다. 금과 은 가격도 떨어진다고요. 예, 이거는 조금 저희도 재밌게 봤는데요. 네. 역대 원래 2008년 금융위기 이런 때는 금 가격 굉장히 올랐고 IMF 금융위기 때는 아예 뭐 우리가 금 사모기까지 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금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금, 은 모두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 인버스가 있었는데 네. 이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예요. 오. 왜 이러냐라고 봤더니 캐시 이즈 킹. 네. 현금이 최고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보다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금은 거래액은 늘어났는데 그 거래액이 다 팔려고 내놓는 거래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 가격이 떨어졌고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, 그러니까 인버스 ETF는 그래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요, 사실 금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선물이든 현물이든 다 돈 되는 거 네네. 팔고 보자. 네네네. 그만큼 공포 심리가 가속화된 네네네네네. 거거든요. 유가도 최근에 급락을 했죠. 네네. 간밤에는 좀 급반등이 나와줬지만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인버스 ETF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금 가격이 떨어지면 인버스는 올라가는 거. 네. 또 유가가 유가가 떨어지면 또 인버스 올라가게. 올라가죠. 예,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가도 지금 사실은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. 지금 뭐 우리 그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네. 1,400원 뭐 이러잖아요. 그 휘발유 가격이. 그 이런 것들을 보면 WTI 원유 가격이 그만큼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게 뭐 지난 1월만 해도 11,000원대였던 이 WTI 원유 선물 인버스가 최근에 29,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거는 그 아까 2X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국제 유가가 거의 한 60달러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2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 원유 선물 인버스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. 심지어 이제 네. 그저께죠. 어제가 네. 아니라 그저께 20몇 % 폭락하면서 네. 앞자리를 간신히 2를 지킨 수준까지 맞습니다. 떨어졌거든요. 네, 네. 이 골드만삭스에서 그래서 이 원유 수요 감소도 있지만 네. 올해 1분기 WTI 배럴당 예상 수치를 보면 22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22달러를 이미 네. 거의 근접해 있거나 또 브렌트유는 2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이런 지금 과정에 다 왔거든요. 네. 1분기도 채 안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우디와 이 러시아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뭐 이런 업체들의 또 반격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기간은 저유가 시대가 계속 될 것이다. 인버스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의 네네네. 치킨 게임 때문에 계속 네.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인버스를요, 사실 네. 지금 시장에서 해지 수단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? 장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ETF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와, 이거는 진짜 네. 지수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. 홀짝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이든지 어떤 투자자든지 간에 해지라고 하죠. 그럼 인버스가 있으면 그냥 놔두고 있는 오르면 같이 오르는 그런 ETF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두 개를 같이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위험을 분배하고. 좀 상쇄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어느 거 하나에 뭐 걸어라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한 판단일 것 같고요. 그런데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어차피 V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이 지금 하락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. 이제 뭐 팬데믹이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인버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. 지금은 1층에 왔는데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네. 예상되는 호재는 이제
그래서 미국 정부나 아니면 FRB가 움직이겠다 이런 것들은 예상되는 호재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노출되는 호재이고 네. 아직 나오지 않은 악재가 조금 더 많겠다.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ETF를 좀 면밀하게 인버스를 할지 아니면 그 그 지수에 추종하는 그런 ETF를 할지는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. 저희는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지하를 본 적이 좀 있었잖아요. 상당히 그래서 많죠. 네. 인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봐도 된다. 해지용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ETF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의견 주셨어요. 지금까지 박수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